뭐 시험 기간에는 100잔 이상 판매가 되고 있었고요. 웬만한 동네 카페보다 훨씬 낫네요. 기계가 인간을 이겼어. 커피와 부동산 가격의 관계? 이런 게 있을까요? 500억 이상의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이런 카페고, 예, 카노 이런 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고, 모든 걸 다 카페로 만드는 영역을 플랜즈 커피가 하겠다. 국내 1위 부동산 자산운용사 이지스 자산운용, 그리고 퓨처플레이가 함께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테커 플러스. 그들이 투자한 10년 뒤 부동산의 미래, 지금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무인커피 자판기 플랜즈 커피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최준혁입니다. 저희는 이지스 자산운용과 함께 플랜즈 커피에 투자한 투자사 퓨처플레이 대표 유중입니다. 무인 카페면 이제 뭐 커피만 파는 그런 건가요? 저희 베타는 무인으로 커피를 제공하는 기기이고요. 이 카페에서 판매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음료 다 만들 수 있는, 제공해 줄 수 있는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테커 플러스라는 부동산 자산 운용과 예. 관련된 투자 프로그램을 이제 밟아 오신 건데, 예. 커피와 부동산 가격의 관계?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는 단순히 이걸 커피를 커피로 보지만 커피는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고 사람이 정말 모인다면 건물 가치까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요즘 건물들 보면 30 몇 층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위옥이 막 30 몇 층에 있는데 커피 한 잔 마시려고 1층까지 와서 스타벅스를 가야 되나. 오히려 스타벅스 커피 맛이 최고냐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동네마다 정말 훌륭한 바리스타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보다 더 훌륭한 커피를 바로 종종 1분만 걸어 나가면 우리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마실 수 있다라고 하면 공간의 효용 관점에서 그냥 그만한 크기의 탕비실을 해놓는 것보다 훨씬 더 효용이 올라갈 거고 오피스의 가치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스타벅스는 1, 2층에 네. 있지만 우리는 이제 층층이 다 깔릴 그렇죠. 수가 있고 내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킨다라는 장점이 또 있는 거네요. 카페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고 공간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서비스는 다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다양한 커피를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얻음으로써 사람들의 커피에 대한 데이터를 다른 기업들보다도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많은 체인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이지스가 굉장히 열광하는 포인트인데 스타벅스를 넣을까 말까의 의사결정은 되게 어려운 의사결정이에요. 왜냐면 굉장히 큰 평수를 잡아 먹잖아요. 그런데 플랜즈는 이 공간은 쓸모가 없는 공간이야 라고 죽어있는 공간 정도의 되게 작은 공간에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랜즈 커피를 넣어서 정말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는지 혹은 이 오피스의 가치가 올라가는지를 쉽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건물을 관리하고 소유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아닌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타벅스 이런 데는 카페고, 예. 뭐 카노 이런 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고, 네. 모든 걸 다 카페로 만드는 영역을 플랜즈 커피가 하겠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볼 수 있겠네요. 예. 기존에 있는 이 머신들이나 자동 판매기 문제점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음료가 액상으로 나옵니다. 액상으로 나온다는 게 예. 기존의 자판기라든지 뭐 제조 방식이 다르다라는 건데, 예. 기존의 문제점은 어떤 거예요? 일단 카페의 커피와 커피 머신에서 나오는 커피의 퀄리티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커피를 그라인딩해서 추출해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를 왜 전자동 기기에다 맡겨야 되나. 잘하는 거는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자. 충분히 실력 있는 이 바리스타들의 커피를 액상으로 받아서 그대로 전해주자라는 개념으로 기기를 만들게 됐고요. 병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담아서 제공을 하면 위생적이지도 않고 커피가 금방 변질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생맥주 용기, 케그 용기를 사용을 해서 커피랑 이 음료들의 원액을 집어넣고 전부 콜드체인으로 유통을 하게 되면은 3개월 동안은 전혀 맛과 향이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커피를 고객들에게 그대로 제공해 줄 수 있는 형태로 액상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왜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일단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창업을 시작했는데요. 학교에서 어떤 기기 그냥 깡통 철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냥 냉장고 넣고 뭐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격에 이 퀄리티 이 공간에서 이게 팔리는지만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진짜 MVP.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되게 잘 됐어요. 근데 바로 위에도 카페가 있었는데 저희 이 깡통 이 로봇을 마시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기계가 인간을 이겼어. 근데 저는 이 회사를 봤을 때 되게 신선한 충격인데, 커피 플레이스라는 거는 사람들이 모일 공간, 서로 대화할 공간을 주는데 지금은 이만큼의 커피 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막 기계도 막 천문학적으로 비싼 기계가 있어야 그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진짜 값싸게 그런 커피 플레이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 사업으로도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업을 하는데 투자 유치를 했어도 이제 기계가 머신이 뭐 단순한 것도 아니고 비용이 되게 많이 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부분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 모르는 게 많다. 예.
저희는 뭐 커피도 알아야 되고 뭐 하드웨어도 알아야 되고 소프트웨어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는 상태에서 경험이 없는 제가 시작하기에 지식적으로 부족했던 부분들이 그 갈망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 고립 지역인 대학교 위주로 초기 시장을 진출을 하려고 했어요. 그걸 타겟으로 어떻게 보면 만든 기기이기도 한데 코로나 때문에 대학교의 문이 닫히게 되면서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리게 됐고요. 또 오피스도 주변에 상권은 있지만 고립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회사원분들은 자기가 일하는 곳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이 수요들은 결국에는 대체제로 충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지스에 들어가는 기기로 얼마나 잘 충족시키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더 R&D에 집중을 하고 더 좋은 메뉴를 찾고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총 몇 군데 정도 설치가 돼 있고 좀 어느 정도의 수익률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일단 현재까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출하진 않았어요.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되는 곳에 막 넣기보다는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테스트하고 이제 기기의 뭐 오류 같은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고치고 검증하고 R&D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경희대학교에만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학기 중에는 평일에 뭐 50잔에서 뭐 시험 기간에는 100잔 이상 판매가 되고 있었고요. 웬만한 동네 커피보다 훨씬 낫네요. 그렇네요. 예, 판매량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완전 초대박 이런 수준은 아니었지만 뭐 저희가 운영하는 곳 중에 뭐 법대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이용자가 200명인데 하루에 50잔이 평균적으로 계속 나가요. 그게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 50잔이면 뭐 절대적으로는 엄청 많은 양은 아니지만은 거기를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머신을 많이 만족을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네 종류 운영했고 앞으로 이지스 통해서 네 종류 더 하고 뭐 2배씩 계속 늘어나면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생각하시는 이제 시장의 크기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은 커피 시장 자체가 뭐 8조에서 10조 정도가 될 정도로 국내만 해도 굉장히 크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보는 시장은 저가형 커피 지금 1조에서 2조 정도 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저희는 500억 이상의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어떤 무인 매장이나 점포나 이런 거리로 진출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파이를 차지할 수도 있을 것인데 저희 꿈으로는 10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님 이제 이야기 나눠보니까 어땠어요? 저는 이 비즈니스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이 소매에 있어서는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그림이지만 거꾸로 이 소상공인인 커피 바리스타 입장에서는 우리 매장에 손님이 하나도 안 와도 심지어 손님이 안 오는 시간 동안에 내가 정성스럽게 커피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창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사회의 진화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기계로 대체되고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은 오히려 스케일업 되는 이런 쪽으로 진화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런 쪽에 상징적인 회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혹시나 보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래는 이제 카페에서 내린 그 커피 자체를 그대로 담아서 제공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위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는 저희가 카페 중에서도 원두가 맛있다 유명해진 카페들의 원두를 받아서 전문 추출 업체를 통해서 이제 위생적인 방법으로 추출하고 병입해서 콜드체인으로 유통하는 그런 형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로스터리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0년 뒤에 우리가 커피라는 걸 향유하는 방식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지금 커피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방식이 사실 과거 10년, 뭐 과거 20년 뭐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잖아요. 무언가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이거를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은 그냥 그대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게 저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페는 장소가 필요한 사람들이 위주로 이용을 하게 되고 그냥 단순히 커피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머신들을 통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지금의 스타벅스는 커피 먹는 거실 문화 공간인데 거기서 이제 커피를 똑 빼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사실 대표님 꿈 중에 하나가 블루보틀 네, 제휴를 맞습니다. 해서 사실 블루보틀이 정말 팬들이 많은데 매장이 너무 적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무실에도 블루보틀이 있는 거죠. 예, 저희는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R&D 개발을 했었고 이제 올해부터는 시장에 진출하는 시기고요. 저희가 꼭 성공적으로 진출을 하고 약 5년 동안 충분한 확장을 거쳐서 플렌즈 커피가 비어있는 모든 공간에 들어갈 때까지 저희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